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일병 27세입니다만은 그 서일병과 관련한 의혹이 점점 더 눈덩이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 당시 2017년 그 언저리에 있을 때 그 무렵에 어떤 군의관 군대 병원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나와서 전역을 한 이후에 민간 병원장 하는, 그야말로 흔한 얘기죠. 군대 의학에 관해서는 빠꼼이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와 같은 뭐 병간이 휴관이 뭐 어디 아프다 뭐다 모든 과거의 병역 비리들이 흔히 이야기해서 보면 그와 같은 뭐 군의관들 등등등등, 또 뭐 맨날 뭐 김대엽 씨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양반들 보면 다 그 군 의료와 관련된 그런 식으로 흔한 얘기로 군대 빼주고 군대 특혜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도 엄격한 곳이 군대 내에서 그 의료, 군인 병원, 군병원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가 뭐냐니까, 추미애 아들 서일병 관련해서는 100번을 얘기해도 특혜 중 특혜다. 이거는 뭐 긴 얘기 할 거 없다. 딱 세 가지다. 병가, 물론 병가라는 것은 소속 부대장의 전권이기는 하지만은, 왜냐니까 그 소속 부대장한테 전권을 주었을 경우 흔한 얘기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뭐 흔한 얘기 백을 써서 뭐 돈을 써서 등등등등 해갖고 여러 형태로 그야말로 군 생활을 갖다가 병원 침대에서 2년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병가에 관한 형식상은 소속 부대장의 재량, 정권이지만은 반드시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니죠. 근데 거의 99.9%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추미애 아들 서일병 같은 경우는 요양심의위원회를 생략한 것이 수상쩍다, 특혜다. 두 번째, 병가 연장을 갖다가 뭐 두 차례 걸쳐서 뭐 전화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웃기는 이야기다. 왜냐하니까 무슨 어디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다가 뭐 민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병가 연장 신청하고, 그나마도 신청한 이후에 6일 이후에야 진단서를 떼서 보내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다. 세 번째,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치료를 받다가 나와서 민간 병원에서 뭐 고도의 기술 때문에 그와 같은 민간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나오면은 다시 군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이지, 통원 치료하기 위해서 병가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남국 변호사, 흔한 얘기로 과거 조국의 키즈, 조국의 호위무사, 또 그 후임 장관인 추미애의 키즈, 추미애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추미애를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던 김남국은 흔한 얘기로 문빠, 그야말로 그 코아 그룹의 제일 막내 격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뭐 일단 진단서 내면 될 거 아니냐. 물론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뭐 진단서 갖다가 냈는데, 그 보좌관이 대위에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실이나 추미애 장관의 변호사 측에서는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게 아둔한 건지 미련한 건지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조국 씨 딸 조민 씨 문제로 8월부터 부글부글 끓다가 9월 달에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10월 3일 그리고 10월 9일 언필칭 수백만 시민들이 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청와대를 향해서 소리쳤죠.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그리고 조국 장관은 구속하라, 그리고 조국 장관 즉시 사표냈습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은 아마 이번 10월 3일 날 지금 보면 아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꼴을 보고 나서야 사표를 낼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미련한 것 같아요. 아둔한 거. 근데 계속 보면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 바에 의하면 그 보면은 당시 당직병에게 휴가 처리하라 하고 지시한 대위는 카투사 대위가 아니라 육군본부 소속의 마크를 단, 즉 별 3개, 6번 왕별 옆에 별 3개 달린 그 별셋 부대 마크를 단 대위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당시 서일병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이 근무할 당시에 카투사 부대장 아마 중령인 것 같아요. 추미애 아들 통역병 선발 압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에 어떻게 보면은 20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7.1%포인트 하락해서 39%로 최악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조국 씨 딸 조민 씨 문제 때문에 세상 20대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배신감 속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겠다고 얘기하는 너희들 말이 맞느냐. 너희들 이것도 나라냐 하고 박근혜 정부를 뒤집어 엎었는데 그렇다면 이건 나라냐 라고 되묻던 시점이 바로 1년 전입니다. 지금 조국 당시 장관 딸 조민 씨에 이어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일병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묻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었던가? 그리고 과연 이것도 나라인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국 씨 딸 조민 씨 얘기가 할 것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조국 씨 딸이나 그다음에 추미애 씨 아들 같은 경우는 과거 정유라에 비하면 훨씬 질이 10배, 100배 더 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구미래통합당이죠. 국민의힘은 오늘 김종인 대표가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권력 이용의 반사회적 범죄 저지른 것이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추미애 시대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추미애 권력 이용의 반사회적 범죄 저지른 것이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하고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구체적 스케줄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데 특별검사는 이 국회에서 임명하는 검사가 특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등등등등 이유로 지금 현재 상설특검, 저희는 제도특검, 대한민국은 제도특검을 갖다가 선택하고 있죠. 근데 특임검사는 뭐냐니까 이 검찰 내부에 또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가기 전에 일반 검사로서는 자칫 하다 보면은 여러 외압에 의해서 수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에게만 그 수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별검사를 갖다 먼저 꺼내지 않고 특임검사를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야릇한 느낌이 듭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미애를 갖다가 추달할 수 있는, 추미애를 갖다 초달하고 추미애를 갖다가 취조할 수 있는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을 취조할 수 있는 칼자루를 갖다가 특임검사라는 칼자루를 주겠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의제의 어떻게 보면 방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시작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일병 문제가 벌써 이미 두 달하고도 벌써 7일이 지났어요. 2달 7일 동안 이렇게 시끌벅적지근한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결정장애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이 조국 장관이 그 당시 보면은 8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50일 가까이 온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지지율이 폭락하고 드디어 10월 3일, 10월 9일 개천절과 한글날 그 당시 광화문에 수백만의 시민과 국민이 모여서 청와대를 향해서 아우성을 치고 나서야 조국 장관을 갖다 경질하게 되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끈을 못 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결정권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누군가 오다를 안 때렸겠죠. 예, 그런데 이 10월 3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마침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조금 전에 오늘 오전인가요? 오늘 오전에 이제 보석 신청이 취소돼서 지금 수감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개천절 행사를 예고했었는데 이 개천절 행사 과연 전광훈 목사하고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그동안 광화문 집회 모임을 갖다 완벽하게 주도하고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창궐의 원흉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분노한 국민과 분노한 시민들이 그야말로 핸드폰 끄고 오프하고 나오는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낙연 씨 오늘 보니까 조금 전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협치하자 뭐 이런 얘기는 다 뭐 하나만한 얘기에 집어치우고 이번에 보니까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향해서 아주 살벌한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10월 3일 개천절 행사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 8월 15일 뭐 그 당시 전광훈 목사하고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재창궐의 뭐 원흉이었다. 근데 아닌 건 아시죠? 그건 아닌 건 아실 겁니다. 원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3일 날 모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그거는 법에 의해서 엄중 처단해야 된다고 살벌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마침 9월 30일, 10월 1일, 2일, 3일, 10월 4일까지 닷새 연휴, 추석 연휴입니다. 실제 추석 연휴 중이니까 10월 1일이 추석 당일이니까 10월 3일 개천절날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을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 수치를 봐서는 자꾸만 이낙연 씨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윽박지르고 공갈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과연 국민과 시민들이 그 윽박지름에 속아서 안 나올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이제 보면 사실 집권 여권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서일병 문제 이야기를 갖고 계속 판을 키워온 것은 추미애 법무장관 본인이 아니냐. 야당하고 맨날 싸우고 언론하고 싸우고 툭하면 소설 쓰시네 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키웠는데 문제는 100번을 이야기해도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도 없이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병가 다음에 병가 연장 신청은 전화로 그나마도 나중에 보면 병원 조금 있다가 통원 치료하고 군병원으로 안 들어오고 이건 100번을 얘기해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문제는 본인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아들이 분해서 울고 있더라. 뭘 잘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쯤 돼서 너 물러가라. 그건 김종인 대표도 이미 여권의 흐름을 갖다 안 겁니다. 여권의 흐름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이제는 더 이상 기울어진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보건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100번을 용을 써도 추미애 장관은 이 아들 문제 하루가 지나면 더 커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더 커지고 그럴수록 자꾸만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 옆에 있는 법무부 참모들은 점점 고달픈 일을 갖다가 해야 되고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김남국 변호사 이야기한 이유로 보면 서로 앞다투어서 당시에 병원 관계자 등등이 또 그 당시 군에 복무했던 카투사 장교 연관 장교로 근무했던 분들이 계속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일병 문제는 이제는 과거 정유라보다 더한 고초를 갖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추미애 장관이 아마 아들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미애 장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둔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티나 보십시다. 10월 3일 추석 연휴에 있게 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 목소리 아무리 지금 코로나19 갖고 으름장 놓고 코로나19 갖고 으름장 놓으면서 모이면 안 된다 사회적 격리 2.5다 하면서 어떻게 신권위주의 신독재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게 당신들 생각같이 국민들의 분노를 갖다가 재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